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7K 중반을 횡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위기일 때 초고액 자산가들이 어떤 식으로 코인으로 돈을 벌었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위기와 또 기회들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금 고래들 같은 경우는 현재 움직임을 아예 멈췄다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매수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트랜잭션 볼륨량에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전체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CPI 발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고 방향이 정해지면 그 뒤에 고래들의 움직임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매수벽 같은 경우는 27K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매도벽 같은 경우는 30K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변동성이 아직도 계속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내일 이후, 그다음에 5월 11일 이후 이렇게 바라보면서 고래들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미국에 있는 하원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부채 한도 상향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어떤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하지만 결과 없이 이제 끝이 났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5월달 뿐만이 아니고 6월달까지도 부채 한도 상향 이슈가 전체적인 이제 뭐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고래들도 이게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는 저희가 인지를 하면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에 혹은 단기적인 뷰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내일 CPI 발표가 있는데 이 CPI 같은 경우는 4월달 CPI가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상치는 3월달에 있는 CPI만큼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인 추세에 있어서 이 4월달 같은 경우는 3월달과 유사하게 나오겠지만 뭐 5월달, 6월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나 관련되어 있는 지표들이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뭐 CPI 발표는 내일 나오기 때문에 지표가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해석을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코인 시장에서 오랜만에 비트코인이 좀 가장 이제 핵심이 이슈가 되는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는데요.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BRC20 토큰이나 이 OD, NFT 관련돼서 비트코인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 트랜잭션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뭐 불장일 때 NFT나 뭐 기타 등등 거래들이 많아지면서 이 가스 수수료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접했었는데 비트코인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용량 정쟁으로 용량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슈로 내부 커뮤니티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용량 관련돼서는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가 쪼개진 적이 한 번 있고 또 비트코인 캐시는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과 비트코인 ABC 뭐 이런 식으로 쪼개진 적이 있는데 이럴 게 있을 때마다 시장에서는 좀 악영향을 미쳤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미쳤고 해결이 되면 그 뒤에 이제 불장이 왔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커뮤니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그다음에 BRC20 토큰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감기가 앞뒀을 때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요런 식의 이제 비트코인이 반감기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두 번의 반감기가 있었을 때 가격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서 보시면은 과거 두 번에도 모두 그러니까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지점에서 동일하게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상승을 저희가 2배 정도 했잖아요, 비트코인이. 그 뒤에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같이 오는 그런 구간에 이제 접어든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다. 지난 두 번의 반감기 사이클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맞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슈들이 5월 달에 계속 이제 있기 때문에 부채 한도 상향 이슈나 다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은 저희가 계속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서 저희가 가야 될 곳은 여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함께 이 힘든 시기를 견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이제 제조업 지수를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장이 한창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면서 불장이 오는,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면서 불장이 오는 요런 사이클이 있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PMI 지표가 안 좋아지다가 다시 이제 좋아지게 되면은 뭐 하락이 좀 일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사실 4년 사이클이 경기 사이클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경기가 좋았다가 안 좋아지고 다시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좋아지고 하는 것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 유사해서 제가 이걸 지표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경기와도 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는 또 돈을 푸는 것과도 연관이 있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뭐 지표를 봐야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걸 보면서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립토 시장에 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점프 크립토랑 그다음에 다른 MM 두 곳이 굉장히 큰 곳이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규제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국에서 이제 사업부에서 철수를 하고 인터내셔널 사업을 확장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 내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다른 이제 국제적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인터내셔널 사업으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한테는 이 업체들이, MM 업체들이 크립토 업계에서 떠날 거다, 이렇게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전달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얘네들이 떠난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고요. 지금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국제 시장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일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와봤고, 더불어서 이 미국 규제 관련해서 이어지는 것들인데, 미국 규제 관련돼서 지금 불확실성, 그리고 계속 때렸잖아요. 뭐 어제 말씀드렸던 비트렉스 거래소 같은 경우도 SEC에서 고소를 해가지고 얘네들이 결국 이제 챕터 11 파산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크립토 업계의 투자도 미국 관련돼 있는 크립토 투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유럽이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유럽 시장의 크립토 업계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받고 있고 활발히 커지고 있다. 이거는 최근에 유럽 같은 경우는 크립토 업계 어쨌든 간 규제를 잘 도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서 움직임이 있다, 그러면서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마냥 규제만을 할 수 있진 못할 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걸 텐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이제 돼야 되고 불장일 때 다시 미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더불어서 지금 그런 와중에도 미국에 있는 사기업들 골드만삭스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딜로이트 같은 업체들이 모여가지고 6월 달에 크립토 블록체인 업체를 자기들이 투자하면서 만든다고 해요. 굉장히 큰 일이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 블록체인 업계에 관심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든 뭘 하려고 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그걸 계속 막고 있는 상태다, 이런 것들이 기사나 이런 것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규제가, 그리고 얘네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냥 돈 되는 기업들은 다 하고 싶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걸 특별 이유로 미국에서 막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은 다 돈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셔야 되고, 더불어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FTX 2.0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냥 뭐 퍼드나 아니면은 뭐 루머 같은 거였는데, 실제로 지금 법원에서 또 FTX에서 자산을 계속 이제 갚고 있어요. 그러면서 FTX 2.0이 미국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래소인데, 이 2.0이 나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과 제가 더 많이 이제 트래킹을 해가지고 자료를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저는 FTX 거래소가 이제 올해에 나올 가능성이 더 커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나올 거다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움직임들을 계속 보고 있고, 뭐 FTX 일본이나 FTX 유럽도 경매에 나갔었는데 그걸 다 철회를 했다고 해요. 그 말은 FTX가 지금 준비를 착착 하고 있다.
그러니까 크립토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핵폭풍이 불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트래킹을 해야 되고요. 지금 홍콩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 간에 6월 달에 이제 크립토가 열리는데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들을 크립토에 투자를 하게 할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딱딱딱 정리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거래소 라이센스를 딱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6월 달부터 중국에 있는, 홍콩에 있는 돈들이 크립토 시장으로 이제 유입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은 큰 변화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고액 자산가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액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 2021년도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불장일 때는 이제 16%가,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이 개인들이 운영하는 이제 오피스들이 있거든요. 자산을 운영하는 오피스들이 있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2021년도 오히려 불장일 때는 16%가 투자를 했었는데 2022년도 하락장이죠. 굉장히 하락장일 때 저희들은 투자를 더 멈추고 투자를 안 하고 크립토를 떠났는데, 이런 고액 자산가들이 운영하는 그 하우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26%, 그러니까 10%를 늘린 거예요. 이 정도면은 전체 비율의 거의 70%를 늘렸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26%를 늘렸다. 그러니까 돈이 되는 곳에 몰리고 있고, 오히려 위기일 때 가격이 쌌을 때 이 패밀리 오피스는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회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초고액 자산가들은 굉장히 하락장일 때, 위기일 때 오히려 투자의 폭을 늘려나갔다. 이런 것들을 받고 블록체인 기술 성장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되고, 투자에 관심 없다는 패밀리 오피스가 급등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곳이 계속 그냥 안 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굉장히 큰 폭의 투자를 늘렸다, 위기일 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혹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 초고액 자산가들은 거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이 레퍼런스를 삼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위기의 타이밍에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거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웃을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초고액 자산가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를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 이슈가 5월 11일 날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조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고요. 베리 실버트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영상에서 제가 코인베이스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리플도 아랍에미레이트에 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크립토 CEO들이 다 두바이에 모여 있습니다. 그 말은 두바이가 규제적인 부분이나 정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크립토를 밀어주고 있고, 이 크립토 허브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규제를 해도 다른 곳에서는 크립토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과 공유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